안녕하세요. 파락강천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이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통해서 우리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1.7% 이상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였죠.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 1.71% 이렇게 상승 마감해서 일단 이 5일선을 회복은 해 주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하단 라인인 60일 이평선과 이 5일선을 재차 돌파가 나오는지 그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갭상승 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참 시장이 또 한 번 무서운 게 1.52% 이렇게 갭상승 출발을 하였는데, 그렇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다 보니까 우리 코스닥 지수도 나스닥 1.7%, 우리도 갭상승이 1.52% 이렇게 갭상승했지만 불과 1시간 만에 오전 10시 초반대 2.47%까지 빼버립니다. 이게 참 어떻게 매매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시장의 이 변동성이 너무 극심해갖고 어제 장이 이렇게 마감을 하고 코스닥 지금 3분봉인데 이 분봉의 모습을 보면은 시초가부터 갭상승 나와서 고가에서 10시 12분까지 무려 4%가 넘는 1시간 만에 이렇게 쭉 빼버리니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감을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지금 60일 이평선을 누가 뭐 지지하라는 듯이 이렇게 8월달처럼 이렇게 지지한 모습이 나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8월달처럼 저점을 만들고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로 턴하는 자리구나. 여기서도 8월달처럼 오늘도 61선 지지했으니까 내일 당장 오를 수 있겠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 뭐 개인 투자자 모두가 다 불안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차트의 모습, 주가지수의 모습을 보고 지수가 여기가 저점인지 단기 바닥을 만들고 상승으로 추세를 돌릴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또 다시 한번 5일선을 맞고 떨어질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종목을 매매를 할 때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상에서도 60일 이평선을 지지했다는 이런 하나의 중요 이평선을 지지한 모습을 확인을 했고, 또 일봉 모습뿐만 아니라 각각의 분봉이 역배열일 때는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역배열일 때는 주가가 맞고 빠지는 이런 위험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목이든 지수든 각 중요 분봉의 22평선, 이것이 역배열이 아니는 그런 때,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역배열이라는 것은 주가가 오르다가 저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3분봉을 이렇게 돌파를 장중에 했지만은 뭐 15분봉에서 헤딩이 나오는 어느 하나의 중요한 이평선이 역배열일 때는 이처럼 10시 45분 때 이렇게 헤딩을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 15분봉의 22평선까지 이렇게, 그래서 모든 1, 3, 50, 15분봉의 22평선을 최소한 역배열이 아닌 오늘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역배열에서 횡보 또는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수 자체가 뭐 코스피는 0.03, 코스닥은 0.09%밖에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였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평선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역배열일 때는 이렇게 저항이 되지만은 지금처럼 최소한 횡보에서 우상향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다면 내일부터는 이것이 또 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배열로 또는 횡보로 만들었을 때 주가가 잘 가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나올 수가 있어서 지수의 하방을 좀 막아주는 그런 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분봉들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저도 그것을 매 장 마감 때까지 체크를 하였습니다. 우리 종목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15분봉까지 15분봉 22평선까지 돌리는 움직임이 나와서 돌파가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한 12시 후반 이때부터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수의 상승 흐름과 함께 같이 움직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 장 후반이든 이렇게 종목을 접근을 하였을 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장중에 1시간 만에 4% 빼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인데 장 후반으로 뭐 각각의 분봉을 다 횡보에 역배열해서 횡보로 상승 추세로 바꿔놨다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우리들 마음 다 동일합니다. 다 불안하죠. 불확실성. 그렇죠. 당장 8월달처럼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도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만 이렇게 60일 이평선이라는 중요한 이평선을 회복을 해주었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분봉들도 정배열로 또는 횡보로 바꿔놓는 모습도 보였고, 지금부터 8월달처럼 상승 추세를 100%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5일선을 한번 머리에 헤딩해보는 그런 시도, 1박 2일, 2박 3일 동안에 그런 반등도 기술적 반등이 됐던,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평선을 지지가 나왔고 각 분봉의 22평선을 돌려놨고, 그렇죠. 미 선물 지수 S&P 선물 지금 뭐 이렇게 좀 올랐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슬금슬금 올랐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이 나오면 오늘처럼 우리 시장도 좋은 출발을 보이는 경향이 매우 높잖아요. 시초가와 이 연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를 수는 있지만은 시초가의 영향을 미국 시장이 상당히 제법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종목을 분명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이 불안하고 또 언제 급락이 나올 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다르죠. 뭐 어떤 위치와 다르냐? 이렇게 정배열인 추세를 만든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매수할 때와 이렇게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에서 아직은 저점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 모를 때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상승 추세를 만들었을 때는 내가 좋은 종목을, 내 관심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뭐 오전에만 그 매수하려는 물량을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오전에 매수해서 수익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하락이 나온다 해도 조정이고 모든 이평선이 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의 힘은 매우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내일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평선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지를 해주는 이런 시장과 중요 이평선들을 5일선이든 21선이든 다 이탈했던 이런 시장에서 과연 그렇게 오전에만 물량을 다 채우는 그런 그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장만 해도 1시간 만에 4% 빼버리잖아요. 참 시장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전략 자체를 종목을 매수를 할 때에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단기 바닥이든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를 다시 돌려놓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했을 때, 또 종목들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슬금슬금 올랐을 때, 미선물도 올랐을 때 분명히 매수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상승 추세 있을 때 오전에 수량을 다 채웠던 그런 전략과 달리 수익을 오늘 매수해서 당장 오늘 큰 수익을 내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 동안에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1000주를 매수하면 오전장에 오후장에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기준으로 오늘은 1000주를 매수할 것이면은 500주를 매수하고
또 내일 주가지수와 미국 시장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내일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의 기간을 좀 늘려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상승 추세일 때는 오전장에 많이 매수해도 좋은 모습이 흐름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종목에 접근하고 싶어도 한 번에 매수하려고는 생각이 있다면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물량을 매수해서 수익을 바로 낸다는 생각보다는 단기 바닥일지 모른다는 희망도 있겠죠. 그렇죠. 그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물량을 일부분 매수를 하고 또 내일 지수의 움직임을 봐서 또 내일도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텀을 매수하는 기간을 길게 잡아서 지수의 움직임과 연동된 그런 매매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같은 날에서도 일부의 종목이라도 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 확실한 자리를 매수를 물론 정배열 5일선도 횡보해서 상승으로 돌리는 시점 모든 것이 완벽한 시점에서 나는 매수를 할 거야. 이렇게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판단했을 때 61선 지지하고 상승 추세는 아니더라도 1박 2일, 2박 3일 동안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매수할 물량을 당일에만 다 채우려는 생각보다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 하루 그리고 내일 시장의 모습을 봐서 또 하루 이런 식으로 장중이 아닌 하루하루 물량을 모아간다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좀 가볍고 그런 마음으로 종목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일부 물량만 오늘 매수했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또 하락이 나온다면 정리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그 기간이라는 텀을 상승 추세일 때인 이 시장과 또 단기 하락 추세일 때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손실 관리와 또 이런 시장에서 종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량을 꼭 오늘 수익 실현을 꼭 내야겠다가 아니라 물량을 한번 다시금 지수가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저점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물량을 하루하루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모아간다는 생각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